나도 이제 5년 후면 은퇴인데 그때쯤이면 자가도 마련해놓고 월세 수익도 챙기면서 좀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겠지? 많은 분들이 50대 중후반쯤에 이런 꿈을 꾸곤 하시죠. 사실 저도 한때는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도 만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이랑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한 달에 한두 번은 여행도 가고 이런 상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만큼 은퇴 이후에는 편하고 우아한 노년을 보내고 싶다라는 바람이 누구에게나 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만큼 인생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회사 생활 30년 넘게 하면서 어느 정도 직급까지 올라가면 우리 스스로도 나 꽤 잘 나가잖아 라는 자신감이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로 매달 꽤 괜찮은 월급이 들어오는 삶에 익숙해지다 보면 정작 은퇴 이후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얘기할 분도 그랬습니다. 59세 영업이사까지 지내면서 나도 곧 건물주가 될 테니 은퇴 후에 임대 수익으로 살면 되겠다 라고 굳게 믿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정작 은퇴를 하고 보니 월세도 못 낼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마치 내 얘기처럼 공감이 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비슷한 사례 3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둬야 할 포인트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1. 과도한 부채 투자에 발목 잡힌 56세 은행원 김종수 가명 씨의 사례. 먼저 김종수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은행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셨어요. 그 덕분에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았고 금융 지식도 그럭저럭 있으시다고 스스로 자부하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걸 보고 이 기회에 나도 건물을 하나 사서 월세를 받으면 은퇴하고도 삶이 안정적이겠다 라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서울 시내 건물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 단번에 살 수 있는 자금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도 어찌어찌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 서울 변두리 쪽 작은 상가 건물을 겨우 구입하셨다고 해요. 처음엔 월세 수익이 어느 정도 들어오니까 역시 난 탁월한 선택을 했어 라고 아주 뿌듯해 하셨는데 그 후에 경기가 안 좋아지고 세입자도 줄어드는 데다 공실까지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게다가 12년 지나고 나니까 건물 보수 비용, 각종 세금, 이자, 부담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확 늘어나더랍니다. 아니, 월세 수익은커녕 이자, 내기도 벅찬데 보수비까지 들어가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유지하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건물의 가치는 계속 떨어졌고 정작 김종수 씨가 은퇴할 때쯤엔 부채가 재산보다 더 큰 상황에 처한 거죠. 결국 은퇴 후 받고 있던 연금, 퇴직금 일부까지 건물 유지비와 대출 이자에 써버리게 되었고 정작 자신의 생활비조차 빠듯해진 상황이 펼쳐지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건물만 사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혀보니 그게 아니더라라는 게 김종수 씨가 남긴 말이었습니다. 2. 갑작스런 질병과 가족 문제로 지출이 폭발한 58세 중간관리자 박영숙 가명 씨의 이야기. 두 번째 사례는 박영숙 씨 이야기예요. 이분은 중소기업에서 25년 넘게 일하시다가 58세에 과장급으로 퇴직하셨어요. 사실 회사에서도 큰 성장 기회가 많지는 않았지만 가족을 돌보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이 늘었기 때문에 은퇴 자금을 제때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퇴직금이 나오고 내가 모아둔 돈도 있으니까 작은 원룸이라도 몇 채 사서 월세 좀 받으면 나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은퇴 직전에 배우자가 큰 질환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대요. 게다가 자녀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더 큰 돈을 요구해 온 거예요. 평소에 부모님 걱정 마세요. 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던 자녀였는데 막상 결혼을 하려니 집 문제며 예물, 예단 문제며 생각지도 못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결국 박영숙 씨는 그래도 자식 결혼인데 하는 마음에 퇴직금에서 꽤 큰 금액을 떼서 보탰고 또 배우자의 치료비까지 더해지면서 모아둔 돈이 한순간에 쑥 빠져나갔어요. 퇴직금은 내 노후 자금, 내 생활비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와 혼수 비용에 소진되니
나머지 돈으로는 원룸 투자는커녕 본인 월세 내기도 벅찬 상황이 됐죠. 마음만으로는 내가 은퇴 후에 여유롭게 놀러도 다니고 친구들도 가끔 만나면서 살고 싶었는데 막상 탁 치고 보니 만만치 않네요.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박영숙 씨가 털어놓은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은퇴 준비가 철저하다고 생각했는데 예기치 못한 가족 문제와 질병이 찾아오면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점 꼭 생각해 보셔야 해요. 3. 안일한 생활 패턴의 지출이 커진 61세 소상공인 정문식 가명 씨의 사례. 마지막 사례는 자영업을 오래 하셨던 정문식 씨 이야기예요. 요식업을 20년 넘게 운영하시면서 한때 잘 나가던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때는 돈도 제법 벌렸고 꽤 호화롭게 사신 편이었다고 하더군요. 해외여행도 종종 가고 차도 고급 세단으로 바꾸면서 점점 나도 어느 정도 성공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대요. 그러다 업종이 변화하고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서면서 매출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죠. 게다가 정문식 씨 본인은 그래도 예전처럼 조금만 버티면 다시 반등하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컸다고 해요. 그래서 생활 패턴을 전혀 바꾸지 않고 과거처럼 큰 지출을 계속 유지한 거죠. 가게에서 나오는 돈이 줄어들었는데도 쓸 돈은 똑같이 쓴 거예요. 결국 적자가 누적되면서 가게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고 은퇴 시기도 어영부영 앞당겨졌어요. 그런데 그때쯤 정문식 씨가 깨달은 건 내가 모아둔 돈이 생각보다 없네? 라는 사실이었어요. 예전에는 매달 어느 정도 서플러스 여금이 있다고 착각했는데 실제로는 가게 운영비, 각종 카드값, 해외여행비, 대출이자 등으로 바쁘게 돌다 보니 정작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던 거죠. 결국 은퇴하고 나니 벌어둘 만한 수입원은 사실상 사라져버렸고 자영업 하느라 직장인들보다 안정적인 연금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웠어요. 뭘 더 일하고 싶어도 나이가 걸림돌이 되고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았죠. 한때는 원룸이라도 사서 임대료 받으면서 지내야지라고 꿈꿨었는데 지금은 본인 집 월세도 못 내서 재계약이 어려울 지경이에요. 왜 진작 절약하고 재투자를 좀 더 신중하게 하지 않았나 후회가 되죠. 항상 난 잘 될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리 은퇴 준비와 노후 자금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지금까지 3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각각의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 은퇴 이후에 월세로 버티겠다는 막연한 계획이 의외로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비슷합니다. 부채 구조. 건물주가 되려는 과정에서 과도한 부채를 짊어지게 되면 월세 수익이 발생해도 이자와 세금, 유지 보수비 등으로 금세 나가버리곤 하죠.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공실이 늘어나면 더 심각해집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가족의 질병, 자녀 결혼, 갑작스러운 사고 등은 우리의 든든하다고 믿었던 퇴직금과 저축을 순식간에 소진시킵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게 함정이죠. 안일한 생활 습관. 은퇴 전후로 소득 구조가 확 바뀌는데도 과거와 똑같이 소비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쌓여있던 자금이 빠르게 고갈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재취업이나 새로운 사업 기회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커서 한번 바닥난 자금을 만회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무리 현실을 직시하고 작더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인생에 정답은 없지만 최소한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 꾸준히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두는 건 필수인 것 같아요. 그 현금 흐름이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연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파트타임 일자리나 나만의 온라인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과도한 부채를 지거나 무모한 투자를 하기 전에 내 수입과 지출을 냉정하게 따져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시작하는 자세예요. 그리고 은퇴 후 생각지 못한 지출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최소한 36개월치 생활비 정도는 유동성 있게 준비해두는 게 좋죠. 또한 가족과의 소통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경제 지원을 해주려다 보면 내 노후 자금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엄마 아빠도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하니까 너도 스스로 일어나야 해라는 솔직한 대화를 미리 나누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완전히 놓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큰 돈을 버는 건 어렵겠지만 소소하게라도 사회활동을 지속하는 게 경제적, 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인생이 길어지면서 60, 70대에도 일자리를 구하거나 창업을 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과거와 달리 디지털 기술도 발전했으니 배울 의지만 있으면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마무리를 지으며 결국 은퇴라는 건 더 이상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보셔야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가 분명 있을 텐데 그걸 바탕으로 새롭게 인생 2막을 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나이가 있어서라고 미리 포기하기보다는 현실을 냉정히 계산해보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거죠. 부채부터 정리하고 지출 구조 점검하고 내게 맞는 재취업이나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지 고민해 보면서요. 한순간에 거지가 되는 일, 남의 얘기 같지만 사실 언제든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준비해가면 은퇴 후에도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우리 모두가 은퇴 후에 내 집 월세도 못 내서 불안하다는 상황에서 벗어나 진짜 여유롭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